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찬 시간인데요. 오찬 마치고 나시면은 제 방송을 통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권 내부도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요. 지금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가 싸우다 보니까 김어준이가 이낙연을 배척하고 이재명의 편을 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낙연과 김어준까지도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계속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감을 받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이 뭐 뻔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지만은 정말 뻔뻔한 게요. 국감장에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단 한쪽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한쪽도 못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큼의 티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죄가 큰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안 뱉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조는 말로는 아무 죄가 없다. 당당하게 얘기지만요. 속으로는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보다도 더 뻔뻔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총장, 원희룡,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난리가 났습니다.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거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맨 먼저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 지사직 사퇴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진정성이 있으면 전부 자료를 내라.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 아니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경기도청은 단 한 건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실정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자료도 증인도 없이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인석 대표도 국감을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걸 보면 현란한 말 기술로 국감장에서 버텨보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또 그러다가 혼난다. 그리고 이 지사가 답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지금까지는 모르쇠 또는 지금 희한한 비유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말의 향연만 있을 뿐이고 제대로 된 해명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는데도 말이죠. 이 김어준이는 나서서 계속해서 이 편파적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어준이는 이재명에 굉장히 편파적이다. 음모론적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교통방송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예, 상당히 세게 나온 것이죠. 예, 왜냐면 이 후보들도 쩔쩔매는데 이재명이도 뭐 쩔쩔매고 다 쩔쩔맸잖아요. 이낙연이도 얼마 전까지 쩔쩔맸는데 지금에 와서 교통방송에다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러니까 이낙연 지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16대 민주당 경선에서도 사퇴한 후보표는 전부 무효 처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무효 처리 주장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이 김어준 씨가 방송한 최근의 내용이에요. 예. 최근의 내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런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고도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이런 발언, 공영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가감없이 전달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교통방송 제작진은 응당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어준 씨는 대장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대장동 개발사업 실력자인 유동규가 구속된 뒤에 비판 의견이 거세졌고 또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이것은 대장동 사건이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리고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비판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뒤질 사람 어떻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이가 오늘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경선 불복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승복할 거다. 이재명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제 완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수를 앞서서 차단을 해요.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어요.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낙연 측에서 지금 경선 결차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당무위가 소집됐는데 이 당무위 소집됐다는 얘기는 출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스타일은 명예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당무위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승복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는 결국은 막걸리를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치에는 언제든지 정치 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 당무위 소집을 요청한 것을 놓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결론 나도 가처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무위로 가달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겠다, 소송하겠다가 절대 아니고 테러를 열어달라고 하는 말이다. 이걸 잘 읽어야 정치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다. 민주당이 원팀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맥을 쭉쭉 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열받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김어준이한테 이낙연이가 밀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허위방송이다 그러면은 김어준이 고발하십시오, 이낙연 측.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요, 뭐 결선투표 갈 리는 없겠지만은 가면 더 유리해요. 김어준이 교통방송 제작진한테 해명을 하지 말고 서울시장한테 요구하세요. 김어준이 자르라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김어준이가 허위방송을 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어준이 소송해버려요. 그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김어준이의 잘못된 이런 편파 방송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어제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 이거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가장 전공이 아니겠어요? 지시치고는 정말 한참 늦은 늑장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런 기조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 비판문 내용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전례에 비춰본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다. 지금 온 나라가 거의 한 달간 들끓고 있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서야 철저 수사 지시 한마디로 면피를 하려는 것이냐 라고 면피를 하는 것이냐 라고 시비를 걸거나 또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퉁치려고 했느냐라고 따지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한 짓이다 라고 저는 본인은 이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으냐?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더 나아가서 그래야 대통령이 마치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다. 그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기보다 오로지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공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타성을 개혁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동이니 청와대 하명수사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옳은 말이죠. 하라마라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고 그래야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국민 약탈의 거악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람되지만 저는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사건 수사를 할 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주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좌천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 결론적인 얘기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범계 같은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월선 원전 고발 사주 의혹이 충분하니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원희룡 지사도요,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설계자인데 국감을 수감할 것이 아니라 구속 수감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국감 수감이 아니라 구속 수감을 받아야 한다. 대국민 사기국 설계자가 가야 할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로서 당연한 일인 경기도 국감 수감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이재명 게이트 이미 밝혀지면 구속 수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규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요, 일탈 행위를 한 직원을 꼭 집어 임명한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설계자임을 인정해놓고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 의중이 무서워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특검은 회피하는 이재명 후보의 좀스러움은 전 국민이 알게 됐다. 더는 꼼수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뭐 다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요. 이재명이는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은 결선 투표하지 않고서는 원팀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옛날, 우리 때는 남녀가 모두 서로 참고 살았지만은 개성이 강한 요즘에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 갈아나서는 것이 좋다는 의식이 강해서 돌싱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 돌싱의 애환과 서러움을 토크로 녹여보는 돌싱 포맨 프로를 SBS 예능 프로에서 녹화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이죠. 이제도 우리는 돌싱 대책을 조속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제주방송 주관으로 4강 2차 토론이 들어가는데요. 때로는 서로 날카롭게 검증하고 때로는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경선 후에도 원팀이 될 수 있는 맏형다운 경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연 후보가 30%를 득표한 것은 비리 후보로는 안 된다는 민주당 선거인단들의 심판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온갖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에 휩싸인 후보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야당은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 국민과 당원 통제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린다. 그래서요, 오늘 또 이 입장문에 그야말로 이제 돌싱, 이전은 뭐 돌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돌싱 프로그램을 녹화해가지고, 왜냐면 SBS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집사부 여기에 못 나가가지고 결국 뭐 다른 TV조선 나왔는데 결국은 SBS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표가 조금 밀리잖아요. 그래서 여성표 관리 차원에서 이런 방송 출연 그리고 주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 꼭 이재명 비리하고 윤석열 비리는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양새로 여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나친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야당 후보들 네거티브가 생각보다는 이제 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 홍준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정권 교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홍준표다 이러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현주 의원 나름대로 이 보수 여전사로 좀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현주 후보 위원장이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오늘부터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총괄과 부산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다.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자유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다. 그런 점에서 반문의 기치를 들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여준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윤석열, 홍준표 양강 중 최종 후보가 될 때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여소야대 정부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윤 후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이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쓰러진 진영을 바로 세우고 혁신하는 것.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자칫 본선에서 정권 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설사 어찌어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여당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인 본선 경쟁력 그리고 정권 교체 후에 성공적 국정 운영을 두고 고민하는 많은 분께 홍 후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렇게 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동안에 홍준표 쪽에서는요, 그야말로 이 캠프가 윤석열 후보 쪽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였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확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페어플레이 하면서 멋진 이 승부수를 날리고 그리고 이 경선의 흥행도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경선의 흥행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도 높여두고 우리 야권 지금 1, 2등은 결국은 윤석열과 이제 홍준표인데 이 두 분의 지지율을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의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페어플레이를 꼭 저는 끝까지 당부드립니다. 자, 이재명 그야말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이재명이가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김부선 씨인데 김부선 씨가 결국은 폭탄 선언했어요. 이재명 낙선운동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꽃 꽂고 유세장마다 쫓아 다니겠다라고 하는 이 결기 어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장문을 내놓고 그 이재명 낙선운동 선포식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1분 3초짜리 동영상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페북은 서울 한강 인근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 씨는 코트에 모자 차림이었고 모자 차림으로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글 한 12줄밖에 되지 않는데 그야말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십사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 옥수동닷컴 김우선입니다. 반가워요. 패친 여러분. 제가 어제 이재명 낙선운동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이재명이 코로나 핑계 대갖고 유세장에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요. 제가 유세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해야 되니까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마라톤을 다시 하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은 아니에요.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때 손으로 X자를 딱 그렸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아니에요. 저를 믿으세요. 난방투사. 제주도가 낳은 세계적인 깐느 배우입니다. 김부선을 믿어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손으로 입맞춤을 날리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날렸어요. 자, 김부선 씨에게 많은 우리가 성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장동 그분 누군지 심증은 있고 물증만 없을 뿐이다. 그러면서요. 특검을 받아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BS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몸통임을 인정하고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음 정부는 성남의 뜰과 같은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B 전수조사해야 된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으면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거나 국민 돈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어떤 분인지 사실 심증들은 다 있다. 아직 물증이 없을 뿐이다. 물증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고 만약에 이 건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놔뒀다. 직무유기, 가담했다면 범죄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고 진상규명이 안 되고 그냥 대통령이 되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에서 제대로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적 의혹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말이죠. 그분은 다 이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칼날을 이재명한테 대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죄가 없으면 국감 자료 다 내주고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수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십시오. 특검 수사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요, 전국 각지에 있는 PFB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전수조사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미 이런 똑같은 주장을 한 바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비판의 강도예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수사하라는 의미가 뭔지 여권 내부에서 그리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를 챙겨라. 예. 그리고 중간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하는지 좀 챙겨보는 모습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칩니다. 오찬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